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정치평론가 김준선 선생님 모시고 오늘도 이번에 6.4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에 대한 아무래도 당선자 중심으로 대한 이제 전문가의 그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선생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 대해서 뭐 개괄적인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40대가 상당히 한쪽으로 쏠리는 면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을 예. 가지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예.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가면 좋겠다는 민심이 반영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투표율이 말이죠. 예. 16년 만에 가장 높은 예. 56.8%를 차지했어요. 그러시군요. 이것은 국민들의 예. 의사를 예. 예. 보다 더 국정에 많이 표출하고 싶다는 어떤 여론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정치 지형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예. 좀 다양하게 변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국회 이제 국정조사 의원님들도 지금 진도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그 현황을 지금 뭐 정황을 좀 분석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그 세월호 사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 받았는데 예.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예. 여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야당도 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그 소위 말해 교육감 선거에서는 17분 광역 중에서 13분이 진보 쪽이 당선이 됐는데. 대단하죠, 이번에. 그 진도의 그 세월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앵그리맘이나 앵그리파머들이 아무래도 교육의 수장을 좀 바꾸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1970년대 외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미국의 그 소위 말해서 닉슨 대통령 시절의 워터게이트 사건. 뭐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는 조금 유권자들이 모럴 팔리티션 그러니까 도덕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내밀하게 투표를 한 그러한 흔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이번에 선거가 그 일자리 문제에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 일자리 문제는 지금 실업자들이 316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정부의 공식 통계를 추산한 통계가 되겠는데요. 너무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간제 일자리가 늘면서 사실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러한 여건에서 이제 각 지자체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걸었어요.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하남시를 보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교범 후보 같은 경우는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새누리당의 김항식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유치 및 부자 도시 개척을 하겠다. 그런 정책이죠. 이교범 후보가 뭐 어느 포지션에 지금 저기 하신 분이죠? 입후보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입후보를 했는데 하남시 시장이요? 네, 하남시 시장. 그리고 이제 김항식 후보는 총리하고 이름이 전 총리하고 같습니다만은 다른 분이고요. 네, 다른 분이고요. 새누리당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고속 터미널을 만들면 현대화하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내걸었고요. 또 무소속의 이옥진 후보도 일자리를 5만 개 창출해서 그 특히 하남시를 수도권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 하남시 쪽에서 봤을 때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어느 분이 당선이 되었건 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 실정에 맞게 내걸고 정책 대결을 했단 말이죠. 경기도 하남시에서 이제 사례를 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는 좀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이번에 이제 박원순 예. 시장이 한 번 더 맡게 됐는데요. 예, 예. 나온 얘기로는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 평양과 서울의 그 경평 축구 대회를 부활하겠다. 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 6.25 나기 직전, 그러니까 49년까지, 1929년에서 49년까지 예. 경평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평양 팀하고 예. 서울 팀이 이제 평양을 가서 경기를 하거나 또 남한 서울에 와서 경기를 하거나 상호 그랬는데 이건 로테이션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떠나서 예. 민족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선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정몽준 후보에게도 국회 정론관에 왔을 때 직접 했었고요. 박원순 후보 진영은 진성준 대변인? 홍보 대변인이 오셨더라고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유권자들에게 하는 약속이니까 조금 이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사전 선거가 상당히 의미를 찾았다 그래요. 어떤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 2% 정도의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기장이 아니고 발전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전투표 제도는 옛날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차가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였고 또 터널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마감 시간에 못 가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그 소위 말해서 터널의 늪에 들어간 유권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했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선거인 수가 844만 1594명이었는데 사전투표자 수가 무려 94만 25명이었으니까요. 꽤 높은 사전투표자를 차지해서 다음에도 아마 선거할 때 이런 제도는 원용이 되리라고 봐요. 전체 합계 수는 4,100만 이었는데요. 사전투표자 수가 474만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로는 11.49%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도는 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남후보가 뭐 이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승리를 했고요.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이었죠. 경기도의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올해 49인데요. 벌써 5선을 했어요. 5선에 중진이네요. 거기다가 또 굉장히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선거 시작될 무렵에 굉장히 그 인기를 높게 받았던 후보인데 김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을 통해서 나중에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굉장히 그 경쟁을 치열하게 했지만 결국 그 젊은 이미지를 보다 더 가지고 있는 싱싱한 아이디어맨 남경필 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유효 득표가 지금 15만 표 정도가 지금 사표 처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선거 기술적인 문제니까 별도로 이제 이 검증을 하실 분들이 있겠죠. 그건 이제 그분들에게 맡겨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번에 이제 그 지자체 선거를 하면서 그 무소속 돌풍이 불었어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장급을 뽑는데 6명 중에서 그러니까 6자리 중에서 3자리가 무소속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요. 이것은 한국 정치 지형에서 차기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역시 또 김 선생님께서 무소속에 대한 그런 예상을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선거하기 한 10일경에 예. 무소속 돌풍이 불 거다 그랬는데 경상남도에서도 무소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소속 후보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골에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정당의 공천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못한 객관성이 조금 떨어진 지역도 많았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좀 다양하게 많은 정치 세력들이 이제 대두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라남도 광주에 윤장현 그러니까 시장이죠. 당선자. 이분이 당선은 됐는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그 전략 공천을 하고 나서 걱정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시장은 안철수 진영에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있었던 그런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행정 경험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착실하게 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안철수 진영의 내밀한 지지를 받는다 뭐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직접 여러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죠. 당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이제 창당해오는 과정에서 새정치를 내거니까 새정치가 뭐냐 하고 자꾸 이렇게 국민들이 캐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어요. 그 서울의 여성개발원 건물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미소가 좀 많더라고요. 안철수? 아니요. 안철수 진영의